에스티팜 얘기 좀 해볼까요? 원래 그 에이즈 치료제 원료 같은 거 만들면서 큰 회사잖아요. 한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한 뭐 1세대 CMO 회사라고 할 수 있죠. 항바이러스 쪽으로는 꽤 강했고요. 근데 요즘은 방향이 완전 달라졌어요. 바로 이 RNA 치료제. 이쪽으로 힘을 싣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제약 트렌드 자체가 세포 밖이 아니라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보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특히 RNA 기술, 이게 정말 대세로 떠오르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기존 약들이 보통 단백질의 한 3% 정도, 이 정도만 타겟했다면 RNA는 이론적으로 나머지 97%까지 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의 근본 원인에 그냥 직접 작용하는 거죠. RNA로 단백질 생성을 아예 막아버리거나 올리고액산, 아니면 직접 만들거나 mRNA, 심지어 유전자 정보를 수정하는 RNA 편집까지. 와, 진짜 활용 가능성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런지 에스티팜의 그 CDMO 사업 있잖아요. 다른 회사 약 만들어주는 거요. 이게 올해 진짜 눈부시게 성장 중이에요. 벌써 2025년 상반기 수주 잔고가 작년 말보다 90%나 늘었다고 하니까요. 작년에도 희귀질환 치료제 원료 2건 승인 받았고요. 올해도 하반기에 유전성 혈관 부종이나 미코콘드리아 관련 치료제 승인이 또 기대된대요. 그래서 상업화 약물 공급이 총 7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이름은 밝힐 수 없는 고객사 G 있잖아요. 그 회사 약물 공급건이 되게 인상적인데요. 이미 시장에서 잘 팔리는 약인데 에스티팜이 작년부터 원료를 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한 70억, 내년엔 200억 이상 매출 이렇게 예상할 정도로 빠르게 크고 있다는 거죠. 이게 또 그 미국이랑 중국 사이 안 좋아지면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중국 말고 다른 파트너 찾잖아요. 그런 분위기랑 맞물려서 얻게 된 기회이기도 하고요. 수요가 막 넘치니까 생산 시설도 늘리고 있어요. 올해 9월에 새 공장 준공식한다고 하고 3분기부터는 임상 시료 생산 라인이 돌아간대요. 고지혈증 치료제 물량도 계속 늘어서 작년에 640억, 2024년이죠. 그리고 올해 830억. 여기에 올해 10월에 또 추가 물량이 기대된다고 하니 이게 다 내년 매출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26년 실적은 정말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2027년엔 만성질환 치료제까지 더해질 거란 전망도 있고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수주 실적 자체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숫자가 크니까요. 하지만 그 성장 전망의 상당 부분이 아직은 승인 예정, 또 추가 수주 기대 이런 거잖아요. 말 그대로 아직은 미래의 가능성에 좀 기대고 있다. 이 점은 약간 불안해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신약 개발이라는 게 임상 실패나 승인 지연 같은 변수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고객사가 갑자기 계획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미중 갈등 반사이 이것도 뭐 ST팜만 누리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다른 경쟁 CMO 업체들도 당연히 이 기회를 잡으려고 할 테고요. 또 그 올리고 핵산 생산 수율이 80% 이상으로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하시는데 이게 뭐랄까 선두 기업들을 이제 따라잡았다 이런 의미는 되겠지만 경쟁자들을 압도하는 독보적인 기술 우위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지 않을까요? 오히려 후발주자로서 기술 격차를 더 벌려야 하는 그런 숙제가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2027년 대량 생산 목표라는 그 효소 합성법도 아직은 연구 개발하고 스케일업하는 단계고요. 지금 막대한 투자가 들어간 새 공장 역시 만약에 예상만큼 주문이 따라주지 않으면 이게 오히려 큰 재무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밋빛 전망 이면에 있는 위험 요인들을 좀 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우려하시는 지점들 당연히 있죠. 네. 하지만 에스티팜이 그냥 주문만 기다리는 회사는 아니에요. 자체 기술력, 특히 그 플랫폼 기술 확보에 정말 공을 들이고 있거든요. mRNA 분야만 봐도 독일의 그 거대 기업 에보닉이랑 손잡았잖아요. 전략적 제휴. 그리고 핵심 기술인 캐핑 기술 특허도 확보했어요. 이 캐핑이라는 게 mRNA를 안정화시키고 몸 안에서 잘 작동하게 하는데 꼭 필요한 기술이거든요. 그리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mRNA로 매출을 내고 있다는 점, 작년에 15억, 올 상반기엔 16억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중요해요. 액수는 뭐 아직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이게 마진이 좋고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게 핵심인 거죠. 그리고 자체 개발 중인 에이즈 치료제, STP-0404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임상 1상에서 안전성은 이미 확인했고요. 지금 개발 중인 약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새로운 방식으로 작용하는 약물이에요. 곧 임상 2예상 중간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아마 7월 중순에서 8월쯤.
만약에 이 결과가 좋게 나오면 기존 약에 내성이 생긴 환자들한테는 정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들의 관심도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그 mRNA 매출이 연간 수십억 수준이면 회사 전체 규모를 생각했을 때는 아직은 좀 미미하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에보니과의 소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규모 성과로 이어질지는 이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플랫폼 기술의 진짜 가치는 결국 실제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기술 이전 같은 걸로 증명되어야 하는 거니까요. 에이즈 치료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대감이 크다는 건 알겠습니다만 임상 결과라는 건 정말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설령 뭐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해도 이미 좋은 약들이 꽤 많이 나와 있는 에이즈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또 실제 파트너십까지 이끌어내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가 큰 만큼 결과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ST팜에 대해 이렇게 쭉 얘기를 나눠보니 RNA라는 정말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서요. CDMO 사업에서 확실한 성과를 보여주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이 엿보이는 것 같아요. 네, 동시에 그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기까지는 넘어야 할 선도 많아 보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신약 승인의 불확실성, 또 기술 개발의 성공 여부, 그리고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경쟁 환경까지요. 이런 여러 변수들이 이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죠. 이처럼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RNA 기술과 또 그 기술을 사업으로 만드는 과정에서의 현실적인 과제들. 그 사이에서 ST팜은 과연 어떤 길을 가게 될까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기술이나 사업적인 요인들 외에 또 어떤 점들이 이 ST팜이라는 회사의 앞날에 중요하게 작용할 거라고 보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